바람 따라 향기 따라 이름 모를 그리움이 피어나네. 봄이 그대의 마음속에 오늘도 한 송이 난이 자란다. 안녕하세요, 풍민 유튜브 채널 회원 여러분. 오늘은 대구의 풍란 대가이신 민 회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인터뷰 안 해주신다고 여러 번 하셨는데 제가 와서 여러 번 부탁드려서 그냥 우리 풍란 발전을 위해서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민 회장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풍민 회원 여러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에르민으로서 난을 배양하고 있는 민동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민 회장님은 이쪽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하세요. 그리고 좀 이쪽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여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지역 풍란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하셨나요? 대구에 달구걸 풍란회라고 있었어요. 처음에. 네, 달구걸이요? 네, 달구걸 풍란회를 지금까지 하다가 2년 전인가 회원수를 좀 늘려야 되겠다 해서 대경 풍란회와 대구 풍란회로 일단 나눠가지고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협회 달구벌도 그냥 할 수 있는데 나눠진 이유가 있나요? 회원수를 좀 늘려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하긴 했는데 생각만큼 대구 지역이 좀 보수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오셔가지고 같이 취미를 같이 해보자 이런 분들은 극히 일부여서 회원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장님 지금 총 회원수가 그럼 몇 명 정도 되죠? 우리 여기 네, 여기 배경하고 저 두 쪽 다 해서 하면 한 16, 17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난 얘기를 하겠습니다. 회장님은 풍란에 입문한 시기가 언제고 입문의 계기가 어땠나요? 그러니까 제가 2008년으로 기억되는데요. 처음에는 목부작, 목부작, 예, 석부작, 예. 이런 거를 어디 다니다가 보고 거기에 이제 매료돼서 대구에 보면 그 화원들이 좀 있어요. 거기서 가보고 그래서 풍란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목부작, 석부작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풍란 막 확장할 그 시기네요. 예, 아무래도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부작, 석부작은 요즘은 잘 안 하시나요? 요즘은 아무래도 목부작, 석부작은 풍란들이 그래도 시각적으로나 위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부작, 석부작은 관리하기도 힘들고 자태 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요즘은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요즘은 거의 풍란만, 북이란만 하시나 보죠? 예,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전에는 거의 이제 시민들이 베란다나 이런 데서 대항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아시다시피 가드리 문화가 비닐하우스의 가드리 문화가 많이 이제 생김으로써 거의 이제 시민들도 가드리에서 난을 배양하고 아무래도 집에서 기르는 것보다는 훨씬 성장도 빠르고 아무래도 난의 미나 이런 것들이 훨씬 좋으니까 가드리 문화가 많이 요즘 발전되고 이래서 하우스에서 많이 기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회장님은 처음부터 가들이 오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집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길렀는데 아파트 베란다라는 것이 습도나 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애정을 가지고 스프레이나 습도를 맞춰준다면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빛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러면은 여기 보성난원에 오신 거는 처음 여기 세팅할 때부터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 그 구 대표님이랑도 굉장히 그 친분이 있겠어요? 아, 예, 그렇죠. 구 대표님하고는 처음부터 이제 구 대표님이 이쪽으로 이제 오시면서 같이 꾸준히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석 나눔 가두리의 장점은 회장님 뭘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최신 시설로 새로 지어진 온실이다 보니까 일단은 통풍이 위에 이렇게 하우스에 보시면 위에 저 위쪽에 그 통풍 시설이 돼 있어요. 네네. 이렇게 몽골이 예, 이렇게 탑같이 돼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일단 풍내는 일단 통풍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네. 처음 지어질 때부터 그거를 중시해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저희가 듣기로는 지금 윤리위원장을 지금 하시고 있다고 예, 예, 들으셨어요. 예, 한풍년 그럼 한풍년 생활하신 거는 꽤 오래되셨나요? 예, 예. 처음 저 달골 풍년에 할 때부터 예, 예. 예, 세팅할 때부터 네네. 그러면은 지금 그 저희 앞에 난을 두 화분을 좀 가지고 오셨어요. 뭐를 네네네. 설명해 주시겠다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또 우리 회장님이 명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 난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대군양이라는 나인데요. 대군양이요? 원래는, 예. 이 김천 농양에서 유묘로 들어왔어요. 네네 유묘로 한 예. 12, 3년 전에 네. 이렇게 들어와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네. 여기에서 싹변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중투로 이렇게 음. 뿌리도 이거는 아이고. 이거는 니근인데 네. 이거는 이제 누비근으로 이렇게 아 니근이 루비근이 된 거예요. 이거 좀 네. 가까이 좀 찍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게 가능한가요? 근데 이제 시민으로서 이제 뭐 이렇게 난을 기르다 보면 싹변화가 오고 이런 데서 즐거움을 찾는 거하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보니까는 유령도 있고 중투도 있고 관으로 가는 것도 있고 여배가 다양하네요. 네. 그래서 야. 무늬가 밝아지다 보니 이렇게 난도 이렇게 좀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많이 그 에라님들이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이건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 이게 여기서 나올 적에 유령으로 생각하고 혹시 유령이 아닐까 해서 일단 분촉을 해서 길렀는데 뭐 이렇게 녹도 차면서 이렇게 중투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난도 모축에 비해서는 많이 좀 작고 백운지광이네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뭘 붙일까 하다가 백운양하고 뒤에 이제 지광을 붙인 거죠. 백운지광으로. 그럼 이게 오리지널 분이네요. 지금 현재 예, 이게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이거는 갖고 있는 사람이 회장님밖에 없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백운양이 이제 좀 전국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퍼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종 나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세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육종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품종으로 선별이 된 거네요. 예,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거 갖고 있다고 다 이거 백운지강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모축으로 해서 여기서 한 두세 쪽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럼 이런 거는 쉽게 말해서 지금 가격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뭐 가격은 책정해본 바는 없고요. 그럼 회장님이 이름 지은 애들이 많이 널리 또 이렇게 그 저변학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LA인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만큼 또 난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예.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일종의 변이죠. 예, 싹. 그럼 이렇게 난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변이가 되는 경우를 보셨을 때 굉장히 즐거우시겠어요. 하여간 우리 시민들은 그런 맛에 뭐 취미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초보자들에게 조언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변이를 꿈꿀 수 있는 난을 구할 때는 어떤 종류의 난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마미 호에서 뭐 보면은 고천관과 네. 공연이 되면 이제 고천관이 처음에 이제 분이 한 3분 정도 밖으로 유출됐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싹 변이 돼가지고
중반이 들어오면 태면금이고 공륜이 들으면 고청관이고 네. 뭐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그런 걸 보면서 참 풍란도 참 얘가 다양하구나. 아유, 뭐 이런 예. 거를 많이 느끼죠. 야, 너무 멋있네요. 뭐 일생일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 회장님의 일생일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장님은 그 입문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한풍년에서도 특히 윤리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이 대구에서도 이 지역의 풍란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기여하신 바가 많은데 입문자가 젊은 층이 없는 거는 왜 그럴까요? 글쎄 요즘 뭐 세대가 그래서 그런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이렇게 있어야 이런 것도 눈길에 가지 않나 싶기도 하고 요즘 젊은 층들이 우리 세대와는 좀 다르게 좀 놀 게 많아요. 예, 힘든 세대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젊었을 때는 예벌이를 해서도 4인 가족이 그냥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예벌이 생활해가지고는 살아가기가 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젊은 친구들이.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 뉴스 보면은 팥뿌리가 3,000원에서 7,000원 돼도 난리가 나는데 사실 먹을 수 없는 그 풍란들 하나에 뭐 최소한 몇만 원, 몇십만 원 하는데 그게 젊은 친구들에게는 좀 어려운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봤을 때 풍란이 조직 배양이 안 되는 것도 저변 확대에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직 배양이 되는 애들, 뭐 예를 들어 석고기라든지 가격 엄청 싸거든요. 예전에 비쌌던 거. 그 다음에 춘난도 조직 배양 되는 애들은 아시죠? 가격 몇 천만 원짜리가 지금 몇만 원, 몇십만 원이 됐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풍란의 매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풍란은 이렇게 성장이 그 더디죠. 이런 거보다 훨씬 더디고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뭐 이렇게 늘어난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풍란을 그렇게 이런 좋은 환경이 아니라 그래도 저희 입문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좀 열악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그냥 낑낑대면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선배님으로서 이런 점은 꼭 고려해서 난을 키워라 하는 주시고 싶은 재배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물이라는 게 일단 3대 요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빛, 바람, 물이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맞는 풍란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왜냐면 제가 이렇게 딱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그 기르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집은 좀 건조하고 어느 집은 빛이 부족하고 소풍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집에서 기르는 것보다 고가의 난이라면 있으면 이제 가드리를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이용해서 기르면 그게 더 훨씬 이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이게 그 취재하면서 난실들을 나름대로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는데 이 난실마다 환경이 또 달라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 온도에 대해서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 또 그 다음에 뭐 겨울에는 물을 전혀 안 줘도 된다는 난실들도 있고 또 여기 오니까 또 다른데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글쎄 그 어느 분은 뭐 겨울에 꼭 잠을 재워야 물을 빼고 물을 뺀다는 얘기는 물을 적게 주면 탈수. 탈수를 시켜서 봄에 다시 성장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다시 봄에 탄력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성장이 더 빠르다는 분도 있고 또 우리처럼 그래도 우리는 여기 최저 온도를 16도에 세팅을 해놨는데 최저 온도가 한 12도에서 13도까지는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을 휴면을 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드배에서 기르면 아무래도 그 가을 휴면을 하면 봄에 그 깨어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성장이 좀 빠를 수 있다. 그렇게 해보니까 별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하우스에서 지금 한 10여 년간 길러봤는데 뭐 그렇게 휴면을 시켜야 된다? 이거는 글쎄요. 좀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한 12, 3도면
가휴면이 돼서 성장하는 별 문제가 되지 않겠다. 오히려 여름철에 이제 관리를 좀 잘해서 여름에는 아무래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 대구 지역은 특히 여름에는 덥죠. 엄청 뭐 덥거든요. 그때 하우스에는 42도, 43도가 올라가요. 하우스 와. 실내 온도가. 그래도 뭐 통풍만 잘 되면 별 문제는 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실 또 시비에 대해서 어려워해요. 네네네. 시비에 대해서 개략적인 조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비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나는 두 번 휴면기가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하고 여름철. 근데 가들에서는 겨울 휴면기가 좀 짧아요. 겨울에도 지금도 보시다시피 뿌리 성장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시비는 성장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도 가들이라면 겨울철에도 한 2주 정도에 한 번씩 시비는 간단하게 하는 대신 것 그 정량대로 10개 줘야죠. 네네, 그 맞습니다. 욕심 내면 안 된다고들 네, 하시더라고요. 너무 또 과비가 되면 그 난의 도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비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내일 날씨가 좀 맑다든가 뭐 이런 일기예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됐으면 맑은 날 그 이튿날 오늘 시비를 하면 됐으면 좀 맑은 날 이렇게 시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비는 필요하다. 하지만 정량대로 10개 주고 성장기 즉 봄 가을에 네. 뭐 한 2주 정도 한 번씩 네. 그거를 주는데 그때 관수로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석굴에다가. 여기는 이제 관수가 그 하우스에는 좀 힘들어요. 그 남들이 몽탕 많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관수를 한 다음 한두 시간 후에 스프레이로. 스프레이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수를 할 때 한 2주 정도 텀을 잡아서 그때 물 준 다음에 후에 네네네. 스프레이로 시비를 해라 이런 거죠. 네네네. 그럼 그거는 꼭 가들이 아니라 뭐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좀 오래 길러봤는데 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우리 후배들이나 동료를 위해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난을 하면서 이렇게 처음 난을 접하면 그 고가에 어떻게 보면은 네. 좀 난이 고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시작하지 말고 그냥 나는 오늘 보는 거와 내일 보는 게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같은 난이라도 분명히라도.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판단하시고 일단 난을 구입하실 때는 좀 건강한 난, 좀 가격이 있더라도. 좀 건강한 난을 구매하셔서 그렇게 기르시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게 어려워요. 그게 초보자들한테는 참 어려워. 일단 첫째 보는 눈도 없고 그러면 많이 보러 다녀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저 역시도 뭐 처음에 시작할 적에 잘 모르고 그냥 뭐 이름만 보고 그렇죠. 이름표만 보고. 예. 이렇게 구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난을 고르실 적에는 일단 뿌리 상태 일단 뿌리가 튼튼해야 네. 아무리 좋아도 뿌리가 부실하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성장에 악영향이 오니까 한 촉인가 보다는 그 자축이 네. 좀 붙어 있는 네, 네. 그렇게 튼튼한 뿌리가 좋은 애로 구입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람 따라 향기 따라 이름 모를 그리움이 피어나네. 봄이 그대의 마음속에 오늘도 한 송이 난이 자란다.